해충이 맞습니다. 러브버그에 천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참새가 먹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AI로 만든 거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쌓이게 되면은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일종의 뭐 구린내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얘만 딱 없앨 수 있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이제 천적이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저는 해충 방제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해충 방제, 해충 박멸 전문가 이대일입니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나요?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나요? 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막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날다 보니 어디 벽에 부딪혔고, 그 벽에 부딪히다 보니 또 헤매고, 그러다가 틈이 또 벌어진 데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 틈으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한꺼번에 또 많이 목격이 되고, 이게 또 쌓이게 되면은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일종의 뭐 구린내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해충이라고 봐야죠. 유충시설에는 썩은 낙엽 등을 갉아먹고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익충이라고는 합니다.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등의 해를 입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익충, 그렇지만 그냥 미관상으로 해충이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하나의 해충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일반 그냥 시민으로 봤을 때 불편합니다. 네, 이거는 해충이 맞습니다. 왜 러브버그는 유리창 주변이나 실내 조명에 몰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알려진 걸로 봤을 때는 러브버그가 주광성 해충이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돌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버그는 주행성 해충이고요. 주광성 해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행성이란 말은 낮에만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주광성이란 말은 빛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에 쇼케이스나 이런 데 막 잔뜩 붙어 있고, 밝은 창에 붙어 있고, 조명에 붙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주광성이라는 어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해충이 밤이 됐는지도 모르고 밝으니까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곳에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성 해충, 밤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낮에만 활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가 특정 지역에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도 이제는 특정 지역에만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인천 계양산이라든가 뭐 북한산, 저기 서울 서북부 뭐 이런 데에 많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뭐 서울 전역에 다 보이니까요. 전체가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공간을 좀 좁혀보면, 왜 우리 카페는 나오는데 저기 우리 친구 카페는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식지가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썩은 나뭇잎이 쌓인 곳, 그리고 그 고온다습한 환경이 여름철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곳에는 러브버그가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주변에 그냥 집중적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러브버그의 유충은 어디에서 서식하며 성충은 얼마 동안 생존하나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물이 썩고 있는 모래성 토양,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뭐 우리나라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모든 산이 다 그렇고요. 모든 뭐 언덕이나 어떨 때는 잔디밭에도 뭐 그런 뭐 환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사는 데는 잔디밭, 그 다음에 산, 일단 뭐 썩은 나뭇잎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습도가 유지가 되면서 썩은 나뭇잎이 이렇게 쌓인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생존이 가능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면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애벌레가 돼서 성충으로 이제 우화가 되면, 우화가 되는 순간 성충 중에 수컷들은 이제 암컷을 찾아 이제 군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군무를 추다가 이제 암컷을 만나게 되는데, 암컷을 만나게 되면
대략 뭐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그 순간부터 러브버그는 이제 합체가 돼서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수컷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수컷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암컷은 뭐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이제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컷의 총 아무리 길어봐야 그 수명이 한 7일 정도 된다고 봅니다. 러브버그가 차량에 붙으면 페인트가 손상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사실입니다. 일단 그 러브버그 체액이 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좀 잘못된 얘기긴 해요. 먼저 이걸 한번 짚어보면은 러브버그의 체액은 중성입니다. pH 기준이 있잖아요. 0에서 14까지. 그러면 7 정도가 딱 중성이거든요. 근데 러브버그 체액은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인데 왜 차의 코팅을 손상시키고 색을 변화시키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러브버그가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이 산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체액이. 그러면서 대략 pH 한 3이 자몽 정도고 pH 한 4 정도가 귤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pH 4.25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산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게 이제 증폭되겠죠. 또 이 산성액이 그 햇빛과 같이 이게 융화되면서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산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붙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걸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날 햇빛을 한번 쫙 받으면 그냥 차가 쫙 그냥 코팅 다시 해야 됩니다. 러브버그 퇴치의 효과적인 방법이나 장치, 천연 퇴치제가 있나요? 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 그 퇴치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천연 퇴치제 처음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 요즘에 그 소방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막 물을 뿌려대잖아요. 물을 맞으면 이제 떨어집니다. 얘가 당연히 엄청 약한 놈이고 비행 능력도 엄청 약해서 그냥 이렇게 뭐 날고 있는 놈들도 그냥 뿌리면 떨어집니다. 하다못해 비가 많이 쏟아져도 죽습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서. 그렇게 약한 놈들인데 왜 얘가 방제가 안 될까? 이거는 얘가 이제 그 산에 있는 어떤 토양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걸 잡자고 약을 뿌리게 되면 다른 벌레들도 다치겠죠.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먹고 사는 이 피라미드가 깨져 버리는 거죠. 러브버그의 그 유충을 잡으려고 피레스린 살충제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확 뿌립니다. 그럼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 안에 살던 뭐 먼지다듬이, 뭐 공벌레, 그리고 뭐 집게벌레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그냥 몽땅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또 먹이 삼아 사는 뭐 거미라든가 뭐 그리마 이런 애들이 또 없어져요. 새가 또 먹을 게 없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먹이 사슬의 채 말단이 없어지는 그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살충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박멸이 어려운 겁니다. 또 이제 이 빛에 끌린다는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포충기를 설치를 해서 잡아내면 어떠냐. 예를 들면은 동양하루살이가 대발생했을 때 지금도 대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즘엔 또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한강에 보면은 부유식 포충기를 띄워놨어요. 오징어 배처럼.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동양하루살이가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걔는 확실히 주광성이에요. 빛에 끌리는 파리 같은. 그래서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은 수 퇴치가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일정에 조금만 날아들어서 다른 어떤 뭐 저녁에 밝은 가게라든가 뭐 편의점 같은데 날아드는 그런 거밖에 없어서 많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러브버그는 그것도 어려워요. 주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혹시나 이게 주광성이다라고 처음에는 판단하고 이걸 시험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밝게 이렇게 포충기로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해봤지만 이 너무 넓어요. 산이. 이 포충기라고 해봤자 이 반경 한 뭐 20-30m 뭐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너무 넓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충기로 아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포충기를 설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턱없이 모자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빛이 그쪽으로 발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에 빛이 발산이 되고
모든 서식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빛을 보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그것도 이제 실패로 뭐 보시면 되는 거죠. 주광성이 아닌 것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아예 그 실험 자체도 좀 무의미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공중에 막 약을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뭐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잡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라앉으면 그것도 이제 뿌려서 잡겠다. 그리고 막 정말 무식했죠. 이 그 살균제를 이 연기처럼 막 이렇게 피워댔어요. 막 뿌려대고 사람한테 엄청 안 좋거든요. 잘못하면은 좀 평생 후유증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살충제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우리가 정말 별의별 진짜 이상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밝혀지고 나니까 아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어차피 코로나는 막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졌지만 러브버거 똑같아요. 얘가 이제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연구하고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도 연구했지만 아직 몰라요. 이 러브버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측만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막 그러다 실패하고 이 과정을 한 10년 정도는 저는 겪어야 또 어떤 방법이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하루살이처럼. 동양하루살이도 대략 한 10년 이상 그렇게 막 힘들었거든요. 이제 부유식 포충기 이런 게 이제 하고 또 얘네들이 생태가 또 어떻다. 한강 뭐 그 가에 사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 모래층에 살고 있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모래층에서 중간에서 올라올 때 그 중간에서만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부유식 포충기를 이제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러브버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벌레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에 놈 네플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거의 선구자격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게 대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알려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방제법을 좀 마련하고자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 놈 네플라 교수의 말을 따르면 방제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방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잡자고 하면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예측해서 행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2022년도 대발생했을 때 그때의 대발생한 구역이 이제 산 위주였거든요. 그 산 밑에 지역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얘네들이 이 산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제 알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 알 낳는 장소,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알 낳는 장소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퇴적층, 예. 말하자면 낙엽을 쌓아놓은 자리,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거죠. 환경을 개선해버리면 돼요. 뭐 뒤에 엎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낙엽을 이렇게 다 갈아서 뿌리는 장비 있잖아요. 뭐 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 장비 같은 거 그런 데다 넣어서 한번 싹 갈아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는 그렇게 넓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아열대성 지금 해충이 이렇게 발생된 거는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일부 그 산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일부가 아니지만 엄청 많은 수. 그렇지만 얘네들이 내려와서 다시 재확산되는 거는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화단 한번 뒤엎고 좀 넓은 뭐 공원 같은 거 한번 뒤엎고 갈아내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러브버그 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예, 러브버그에 천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AI로 이제 만든 거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러브버그를 먹는 벌레가 종종 보이긴 해요. 진짜로 참새가 먹기도 하고 뭐 비둘기가 먹기도 하고 뭐 기타 뭐 거미가 잡아먹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러브버그의 천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것도 이제 그 레플라 교수의 이제 그 얘기인데 단 하나 이제 천적이 있다면 곰팡이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 러브버그 유충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러브버그가 급감이 됐던 시기가 2010년 정도에 이제 급감이 됐었는데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 곰팡이균이 일부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정입니다, 추정. 뭐 곰팡이균이 러브버그를
뭐 대량으로 뭐 살생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곰팡이균을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잡자고.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해충 방제라는 거는 항상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생태계의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얘만 딱 없앨 수 있냐,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브버그가 너무 짧은 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뭐 대략 뭐 7일 정도 사는데, 7일 정도 살고 이 천적이라는 것들은 죽은 걸 먹는 걸 천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걸 먹는 걸 이제 천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아예 번식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천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사실상 이 러브버그의 최대의 천적은 인간이죠. 사람이 물을 뿌려대고 살충제를 막 뿌려서 가게에 붙은 거 잡아내고. 근데 이 러브버그를 아마 그 동물이나 곤충들이 먹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러브버그가 죽으면 뭐 죽어서 햇빛을 받으면 뭐 알이나 체액이 한 24시간 내로 pH 4.25 정도의 산성을 띠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과일은 이렇게 산성을 띠면 맛있어요. 먹으면. 그래서 새콤달콤하고 뭐 달콤한 맛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러브버그는 달콤한 맛이 1도 없습니다. 그 뭐냐면, 이 썩은 신맛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린내가 나는데 신맛이 난다. 이게 도저히 먹을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먹는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레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미증후군 뭐 이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만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충 방역은 고객님 집에 있는 벌레를 잡는 것도 해충 방역이지만, 고객님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그 해충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드리고, 벌레 공포증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해충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충 방제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충 방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해충이 너무 싫고 공포스럽다, 어느 회사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그 무는 해충에 관한 또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는 해충의 90%는 모기. 그러니까 빈대에 물렸다, 뭐 진드기에 물렸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90%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10% 안쪽에서 이제 대략 뭐 한 1, 2% 되는 것들이 뭐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충, 무는 해충일 수 있는데, 또 그 10%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는 벌레, 그것의 존재는 세균이에요. 세균. 무슨 얘기냐면, 침대를 거의 뭐 그냥 끼고 사시는 분, 소파를 끼고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잖아요. 피부가 이런 면이나 이런 면직물에 오래 붙어 있고 땀이 계속 전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 생겨요. 그럼 그 세균이 땀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따끔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 모기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부과 가면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항히스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방을 좀 해줍니다.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긴 하지만, 뭐에 물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에 물린 것 같아서 갔는데 의사도 하는 얘기가 벌레에 물린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균성 발진이나 벌레에 물린 발진이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그 오래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몇 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벌레 물린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걸 들은 고객들은 정말 이제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 벌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특히 또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기 아니면 세균성 질환. 진짜 무는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해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그 해충 방제 백과사전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